재미있는 경제방송 와그라그.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입니다. 자, 여러분,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직장 내에서 권력을 얻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인적 네트워크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수행 능력보다는 사내 정치 능력이 뛰어나야 권력을 획득하는 데 더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건데요. 능력도 능력이겠지만 함께 일하는 사회인 만큼 이 대인관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투자에서 수익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이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정보는 와글와글 안에 가득 담아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출발! 네, 와그라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의 당첨자도 발표하게 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그라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항상 푸짐한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죠. 종목 와글와글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LG U+ 기관들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됐는데요. 4세대 이동통신은 LTE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과 애플이 일단은 특허권 관련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SK텔레콤과 KT가 아이폰 5를 갖고 일단 시장에 좀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것이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LG U+가 반사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그 경쟁세 대비 가장 빠른 LTE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좀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1년 말까지 82개씩 LTE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런 측면들이 4세대 LTE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가입자당 매출액이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21만 원권에 있다가 지금은 11만 원권까지 떨어진 상태고, 최근에 전기 전자 업종이나 디스플레이 업종, 또 반도체 업종들의 그 전환, 그 실적 가능성, 실적 개선 가능성이나 바닥 탈출 가능성이 자꾸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가장 최근에 진행이 좋은 종목군도 반도체나 전기 전자 업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들 좀 보고 선침해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개선 가능성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대응 타이밍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웃도어 전문이죠. 등산복은 운동복을 만들고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사실 그 방글라데시 쪽에서 많이 제품을 만듭니다. 중국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의료용을 많이 OEM으로 만들었는데 중국이 이제 인건비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보다 더 싼 대로 방글라데시가 세계 어떤 섬유 의복의 수요 발주처가 되는 게 지금 흐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잠깐 방글라데시에서 약간 폭등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주가가 많은 밑에 있었습니다만은 그거 다 불식하면서 지금도 50주 신고가를 쌩쌩 달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영업무익 각광받는 이유가 수출 비중이 95%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환율, 원화 상승에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원화 상승의 이 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호재를 보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런 거 실적이 되다 보니까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약간 오늘부터 약간 계절적인 것도 생각했는데 타이밍적으로 오늘 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오늘부터 비가 오고 나니까 좀 추워진다 그럽니다. 그럼 아웃도어에 대한 어떤 매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커츠웨어 그리고 세라믹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도 말씀드렸지만 IT 부품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시장의 변동성 확대 국면과 맞물리면서 어떤 그 올해 실적에 관한 부분이 조금 최근에 와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에 관한 모멘텀도 조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기술적인 부분을 연결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은 특징적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투신 쪽에서는 매수가 유입되고 있긴 하지만 기금이라든지 국가 지자체 쪽에서 조금 상당히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장기성 매입 그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그 투기성에 좀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투기성이라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이쪽에서 들어온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자,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 VCR로 먼저 만나봤고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은 LG U+ 들고 오셨습니다. 이 4세대 LTE 시장 선점하면서 앞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연말 높은 배당 수익률까지 있습니다. 목표가는 7,000원으로 두셨는데요. 오늘 장중 17% 가까이 상승하면서 장중 고점으로 마무리가 됐죠.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삼성 SDI 들고 오셨습니다.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위험관리 철저하게 본다면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지켜주시고 목표가는 12만 8천 원으로 주셨습니다. 이어서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영원무역 들고 오셨는데요. 아웃도어 기능성 의복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 수출 비중이 95%로 환율 상승 효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바탕으로 기관의 매수도 유입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목표가는 21,400원으로 두셨고 손절가 16,850원 정확하게 지키시라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오늘 하루의 단기 종목으로 원익쿼츠 IT 부품주 들고 오셨는데요. 수급으로 본다면 기금과 그리고 국가 지자체 쪽의 강한 매수가 특징적입니다. 목표가는 7,200원으로 두셨고요. 동양종금증권 김진홍 연구원도 이 두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먼저 파라다이스 들고 오셨는데요. 시장 대비 최근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연내에 영업 공간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또 긍정적인데요. 중국 국경절 연휴도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목표가는 10,000원으로 두셨습니다. 동원수산도 들고 오셨는데요. 최근 경영권 분쟁과 참치 최고가 행진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로 접근을 해보실 때 1차는 2만 원 정도, 그리고 2차는 2만 5천 원 정도 적당하겠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철저하게 지켜주시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까지 남기셨습니다. 자,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관심 종목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철저하게 또 확인해 보실 때 그래도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은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VCR 불러보겠습니다. 투자 손자병법 관심 종목 확인해 보죠. 석유화학 플랜트를 가열로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업체인데 산업용 가열로라고 하는데 산업용 가열로라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자료 화면을 좀 준비해 봤는데 국내 보면 뭐 GS 칼텍스라든지 SOL이라든지 현대중공 이런 데 큰 공장에 보면 굴뚝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 있는 보일러가 아니고 이제 큰 플랜트 화학이라든지 이런 정유 시설에 들어가는 산업용 가열로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전반적으로 공장을 지을 때 이 회사는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업체입니다. 국내 유일하다는 것이 큰 메리트가 부각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올 초에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공모가가 한 13,000원 정도 들어왔었는데 올해 한 700억 정도 수주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1,000억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 주가가 자본금이 4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40억밖에 안 된 회사가 연매출 1,000억에 수주를 한다는 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역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잘 알다시피 9월부로 일단 반도체 D램이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업황 바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스마트폰 부분에 대한 판매 호조. 이 부분이 역시 최근 삼성전자가 70만 원대를 이탈했다가 80만 원대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반등 랠리는 지수의 하락을 방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경우 한 80만 원대 전후로 해서 21선이 78만 원대 전후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겠습니다. 전자와 금융, 식품, 그리고 이제 화장품 이런 다양한 소비자 업종에서 대기업 광고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요. 서울 본사를 비롯해서 전 세계 31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2009년 이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광고회사인 영국 B&B사와 미국 TV기사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글로벌 영향을 강화하고 이런 수준의 마케팅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투자 포인트는 4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핸드폰 마케팅의 성수기 도래입니다. 3분기 실적은 대규모 인력, 인건비 증가 때문에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 4분기에는 실적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 광고주인 삼성전자의 핸드폰 마케팅이 성수기가 4분기인데 스마트폰 마케팅을 성수기에 더욱더 강화할 공산이 좀 큰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광고비의
40% 이상이 4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4분기 실적으로 좀 기대감을 줄 수 있는데, 사실 4분기는 외환과 영업이익이 전 3분기 대비해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3%와 3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비수기에도 이제 갤럭시 S2가 판매를 호조를 보였는데, 성수기 역시 이제 집중되면서 4분기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성수기에 따른 환율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편 출범으로 인해서 방송 광고 시장의 확대 수혜도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 런던 하계올림픽,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종편 출범으로 인해서 방송 광고 시장이 약 13%에서 1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역시 최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네, 이렇게 투자 손자병법의 관심 종목 VCR로 만나봤는데요. 지금 만나봤던 종목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은 JNK 히터 들고 오셨는데요. 가열로 만드는 국내 유일의 업체입니다. 목표가는 21,300원으로 두셨고요. 교보증권 임형식 전문가는 삼성전자를 들고 오셨습니다. 디램 가격이 바닥권을 확인 중이고 스마트폰 부문의 실적도 호조를 보이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90만 원으로 두셨네요. 교보증권 강정헌 부장은 제일기획 들고 오셨습니다. 이 삼성전자 휴대폰 마케팅 성수기가 도래하면서 이 4분기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목표가는 2만 원으로 두셨고요. 마지막은 동부증권 김성원 차장의 종목이었는데요. SMEC입니다. 유무선 통신부품 그리고 산업용 로봇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기존의 유럽 시장과 더불어서 올해에는 일본과 중국 등 새로운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며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500원으로 두셨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범근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한국항공우주와 스카이라이프는 그대로 보유 중이신 종목이고요. 두 종목을 새롭게 넣으셨는데요. 삼성 SDI와 하이마트입니다. 이 두 종목 관심 있는 분들은 대응 전략까지 모두 메모해 두시고요.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입니다. 현대산업과 풍산은 그대로 보유 중이신 종목이고 LG화학과 현대제철 매도하셨네요. 나머지 두 종목 대응 전략은 변하는 것 없습니다. 다음은 최희용 전문가입니다. 여전히 아무 종목도 편입하지 않으셨습니다. 현금 100% 보유 중이십니다.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인데요. 새롭게 두 종목을 편입하셨습니다. 하이닉스와 현대백화점인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입니다. 한 종목 꾸준하게 보유 중이신데요. 그 종목이 바로 CGN입니다. 이 종목의 대응 전략 변한 건 없네요.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입니다. SK 매도하시면서 한 종목 보유 중이신데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종목의 대응 전략 또한 그대로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참고하시되 그래도 장 분위기가 변동성이 큰 만큼 그래도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 부탁드릴게요. 오늘장 내일장 개미두레큐에 나왔었던 관심 종목은 센TV 홈페이지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관심 종목 가운데 종가가 장중 고점으로 마무리됐고 11% 가까이 급등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통신주 가운데 LG유플러스였는데요. 전화 연결해서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님의 관심 종목 바로 LG유플러스였는데요. 이 4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신주 가운데 혼자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가 대응 전략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목표가로 제시됐던 7,000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4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선점 기대와 앞으로 향후 그 배당과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나. 그렇다면 단기 목표가 제시됐던 7,000원선까지 홀딩하실 수 있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립니다. 네, LG유플러스 아직도 더 기다릴 수 있다. 7,000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오기철 사장님과 함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홍의진 팀장님과 함께 고액 과외 받아보는 시간인데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장학형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뭐 장학형이요? 캔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학형은 이제 작은 캔들 이후에 이게 긴 캔들이 그 작은 캔들이 이제 덮어 쓰면서 이제 장악한다라고 지금 장악한다는 뭐 모양이 지금 그 출현이 되기 때문에 예. 그 형태가 지금 나오는 부분 좀 장학형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일단 보람 씨는 장악한다라는 의미는 뭔지 아시나요? 그동안 저희가 매주 함께했던 게 이 캔들을 통해서 추세 전환의 신호를 알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장학형 네. 마찬가지로 추세 전환의 의미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장학형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전환형 패턴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캔들 모양 하나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패턴, 하나, 두 개, 캔들이 모여가면서 패턴을 형성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패턴을 보면서 일단 예측을 해보는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하락 구간에서 지금 양봉을 덮어 쓰는 모양이 나온다라면은 상승 전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승 구간에서 음봉이 덮어 쓰는 모양이 나올 경우는 하락 전환, 그 다음에 이제 종류 이제 상승 장악형과 하락 장악형의 두 가지가 있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종류 가운데서 상승 장악형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전일 음봉을 당일 양봉이 감싸 안는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다음 날은 보통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예고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신뢰도가 높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같이 좀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그만큼 매수가 강하지 않다라고 의미를 좀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일 그 캔들을 당일 캔들 양봉이 감싸 안는지 요게 이제 상승 장악형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장악형의 의미 한번 들어봤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승 장악형이 출현했을 경우에 그 다음날 반드시 100% 상승이다 이렇게는 믿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패턴 자체는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어려울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패턴 자체가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 장악형이 나온다라면은 일단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장악형 이후에 뭐 당일날 조정이 나오더라도 보통 거래량이 줄어든 조정이 나올 때는 그 다음날 상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를 관리한다면 이 장악형 캔들이 나왔을 때 그 저점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 예, 그렇죠. 일단은 장악형 패턴이 나온 저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손절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지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부분이 좀 맞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승 장악형 의미 그리고 어떻게 리스크까지 관리하는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류 한 개 더 있었죠. 하락 장악형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예요. 그러니까 전일 양봉을 당일 음봉이 감싸는 패턴이고요. 일단 고점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좀 징조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점에서 출현했는데 거래량마저 증가하면은 일단은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상승 장악형이 출현했을 경우 그 당일 양봉의 저점은 지지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하락 장악형, 음봉의 길이가 길수록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많이 실릴수록 더 안 좋은 징조가 되기 때문에 음봉이 출현했을 때 이 고점 부근에서 이러한 음봉 하락 장악형이 출현했을 때는 반드시 손절을 하시라라는 말씀이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상승 장악형 바닥권에서 지금 매수하는 게 상승 장악형 패턴인데 그 장악형 저점을 이탈하면 전저점 이탈로 손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락 장악형 같은 경우는 고점에 나왔으면은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는 매도세가 강화되면은 매도세 강화로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많겠다. 이 기본 원리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엇보다 거래량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되는 캔들 또 한 가지 알아봤죠. 장악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와글와글 게시판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오늘 증권맨님 어김없이 놀러와 주셨고요. 그리고 소나무 칠링도 글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양봉님께서는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그래도 어제 오늘 소소하게 수익을 좀 봤는데요. 지난주에 잃은 것이 너무 많아서 아직 손실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건 맞겠죠 하셨는데 샌티비와 함께 하시고 있다면 잘 하시고 있는 건 맞을 겁니다. 그리고 필명 수익의 끝님께서는 전문가처럼 저에게도 종목을 보는 매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르는 종목마다 하한가 종목들이더라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수익의 끝님도 마찬가지로 화려한 양봉님과 함께 센티비 연전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필명 헤르니움미온느님께서는 이벤트 참여해 주셨는데요. 책을 읽읍시다 이벤트 함께하고 있죠. 저는 경청이라는 책을 가장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됐는데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분이죠. 화려한 양봉님, 수익의 끝님, 헤르미온님께는 저희가 행복한 부자책 보내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벤트 남아있습니다. 코스피 마감지수 맞추기 이벤트였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2.6% 올랐습니다.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1769.29에 마무리됐습니다.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셨던 분은 오랜만에 놀러오신 귤가다 손노래님께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을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와그라그 게시판 점검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은 금요일이고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